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보통 쓰는 능률킴 영어 1의 1과 Spark in You에 나오는 본문 해설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Can I Swim이죠.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톰 미셸이라고 하는 한 영국 영어 선생님이 이제 기숙학교에 살면서 있었던, 이 기숙학교가 제 생각엔 남미에 있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니까. 그래서 있었던 일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주안 살바도르라고 하는 이제 펭귄, 그죠? 펭귄과 이제 겪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요런 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수필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안에서의 사건을 통해 어떤 레슨, 어떤 교훈을 얻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늘 모든 글의 구조는 어떤 사건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인물이 변하거나 함을 통해서 독자에게 어떤 울림이나 교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자전적인 수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과에서 이제 어법으로 나오는 두 가지를 좀 메인 포인트를 집어보자면, 첫 번째 어법은 이제 과거 완료예요. 음, 과거 완료 헤드 PP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헤드 PP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현재 완료를 워낙 오랫동안 써왔고,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있다면 과거 완료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조금 살펴보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 동사 have를 빌려와서 조동사로 사용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 행동이 우리가 pp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여기서 수동이 아니라 완료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pp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인 수동의 특징과 그 다음에 완료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수동의 특징은 뭐냐면 당한다, 당하는 이란 특징과, 완료는 어떤 일이 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벌어진, 그죠? 이 느낌 중에서 수동의 느낌이 아니라 완료의 느낌을 빌려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have가 현재 시점이니까 현재 시점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현재 have라는 시제까지 오고 있다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have를 had로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는데 그걸 어떤 특정 과거 시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그게 다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경험, 완료, 계속, 결과라고 하는 우리가 네 가지로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모든 것에 뭐가 더해지냐면 대과거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인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과거를 쓰게 되는 거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과거가.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는 그래서 항상 늘 대과거와 씁니다. 대과거의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과거 완료 시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뭘 주의 깊게 봐야 하냐면, 얘가 이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나 주의사항, 그죠? 주의사항, 뭐 아니면은 뭐 유념할 사항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얘는 항상 문장 속 혹은 이전 뭐 전 문장에 이전 맥락에 과거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과거 동사가 헤드 PP의 시점의 기준이 돼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과거 동사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주자면, when we arrived there,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he had already gone,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다라는 과거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가 이미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던 요 시점은 arrived보다 더 과거에, 그죠? 그래서 already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완료의 느낌이긴 한데, 그 완료의 느낌보다 중요한 게 도착 이전에 이미 갔음이란 뜻인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요 경험 완료 계속 결과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얘가 대과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head를 have로 바꾸거나 has로 바꾸면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왜냐면 현재 완료는 과거 상황만을 나타내는 친구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오히려 반대예요.
과거 상황을 나타내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과거를 말해주는. 그래서 과거 완료가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고요. 뭐 이거 이외에 특별한 점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형태를 보자면 똑같겠죠. 수동태로 쓸 때는 had been pp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형을 쓸 때는 had been ing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게 다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그러면 우리가 또 예시를 보여주자면 뭐 after I had been given the reward, they took me to the backstag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그 상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나를 백스테이지, 뒷무대, 무대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had been given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으니까 얘가 이전에 일어난 건데, 이게 뭐보다 이전이냐면 그죠. 요거보다 이전 시점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예문을 제가 설명해 준 이유가 뭐냐면, after나 before라고 하는 친구는 이미 시간의 순서를 정해주는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after나 before이 나올 경우는, before의 경우는 우리가 had pp를 그냥 과거 동사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 예시의 문장을 이렇게 써도 after I was given 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after가 그 이후에란 뜻이니까, 그죠? before는 반대로 이제 before이 나오면 before이 아닌 주절에 had pp가 나오겠죠. 왜냐면 before는 그거 하기 전에란 뜻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여기 있다면 어떤 과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전에, 그죠? 어떤 일이 미리 일어났으면 우리가 항상 had pp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 이게 과거 완료예요.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문법은 이거 뭐 땡큐라고 봐도 되는데 관계대명사예요. 두 번째 문법은. 그래서 관계대명사인데, 여기는 특히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목적격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교과서에 포인트 문법으로 나왔다 해서 목적격만 내지는 않죠. 그죠? 네, 목적격만 내진 않아요. 그냥 관계대명사는 늘 우리가 뭐 바로 관계대명사는 늘 얘기하듯이 얘는 긴 형용사죠. 긴 형용사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대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며주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리가 늘 비어있죠. 그래서 이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절은, 덩어리는 늘 불완전합니다. 명사 자리가 비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우리가 who를 쓰느냐, 뭐 which를 쓰느냐, whom을 쓰느냐,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다 해결하고 오시는 거고, who를 쓰느냐는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복습을 하는 거고, 관계대명사의 예시를, 뭐 문장을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the man I know, the man who I know is an engineer, car engineer 이렇게 볼까요? 뭐야? car engineer라고 하지 말고 is a cook, is a famous cook 이렇게 할까요? 유명한 요리사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지금 who I know 라고 하는 덩어리가 man이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이때 이 남자에 대한 정보를 know 뒤의 자리를 우리가 비워줌으로써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목적어인 남자예요 해서 우리가 이 man이 know라는 대상을 당하는 남자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게 원리고요. 주격관계대명사는 반대죠. 예를 들어 the man who makes delicious cookies. 그러니까 그 달콤한 맛있는 쿠키들을 만드는 그 남자는, 그죠? is my cousin, 내 사촌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나온 거고요. 잘 보시면 얘는 이 who가 대신한 대상이 주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 동사 앞이 주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는 이 the man이
makes를 하는 주어인 남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원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제가 항상 요즘에 들어서 설명은 포스트잇이라고 얘기해요. 포스트잇. 제가 형용사를 다 포스트잇이라고 하는데 포스트잇 중에 요렇게 생긴 포스트잇이 있거든요. 요렇게 생긴 말풍선처럼. 그럼 이게 뭐냐면 그 기본 구조가 이거잖아요. The man is my cousi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주는 형용사 덩어리처럼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찔러 넣어주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남자가 내 뭐다. 근데 그 남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주렁주렁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제 포스트잇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 이 포스트잇은 누구에만 붙일 수 있냐면 명사에만 붙일 수 있는 포스트잇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문장이 되게 쉬워집니다.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에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주의사항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잘 봐야 돼요.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또 나온다. 우리가 문장에서 명사가 굉장히 무서운 친구이기 때문에 명사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본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who를 지우고 The man I know 이렇게 나오면 the man이라는 명사와 I라는 명사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문장에는 저 주어 자리에. 그러면은 이제 잘 보시면 불완전한 어떤 덩어리가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다른 게 이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게 형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미안해요. 이거 밑에 거는 못합니다. 알겠죠? 주관되는 생략을 못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전치사의 자리에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꾸미는 대상이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를 달고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가 요 괄호 안 덩어리 있죠. 괄호 안 덩어리의 내용에 전치사의 목일 경우는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전치사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 플러스 관대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남자가 The man was handsome. 자, 잘생겼었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I danced with the man.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남자에 대한 정보가 지금 주어졌을 때 이 남자가 dance들을 함께 한이라고 하는 이 with 전치사의 그 정보로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who, whom 이 목적격이니까 I danced with 이렇게 써도 되고 with whom I danced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게 듣는 사람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The man 한 다음에 with whom I dance라고 해주면은 이 남자가 그 남자와 함께 라는 느낌이 추가되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먼저 with whom을 듣자마자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그 남자와 함께 이걸 먼저 주고 I danced 내가 뭐 했던? 춤췄던 그 남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게 더 듣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더 격식적인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with whom I danced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요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뭐냐면 요 경우에 이게 가능한 친구는 whom하고 which밖에 없어요. who, that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조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혹시나 만약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거 나온다. 그러면 이제 소유격 관대는 who's라고 하는 친구 뒤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건 우리가 이 남자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가진 무언가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할 때 우리가 who's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내가 함께 춤을 춘 남자면 어쨌든 그 남자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남자를 꾸며줄 때 뭐 그 남자의 어머니가 뭐 유명한 요리사인 그러면 어머니가 유명한 요리사인이라고 하는 건 그 남자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 아니라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이죠.
아니면은 남자는 남자인데 뭐 이름이 뭐인. 그러면 내가 지금 꺼낸 덩어리가 이름이 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이 그 남자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에 대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가진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whose를 쓰는 거고, 이 whose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소유관대인데 whose의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요. whose 뒤에다가 그 남자가 가진 설명하고자 하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whose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 whose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바로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 whose라고 하는 친구가 whose에 붙어있는 이 명사가 목적어일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이게 이제 whose라는 패턴이고, 요거 잠깐 지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 man whose father is a lawyer. 아버지가 변호사인 남자. 그렇죠? visited me. 나를 방문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The man whose father I met yesterday visited me. 그렇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형용사고,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을 꺼내면서 이 남자를 설명해주고 싶은 말은 남자 자체가 아니라 남자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변호사야. 그러면 이제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남자가 아버지가 met란 주인공이 아니고 met 당한 대상이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채로 나오는 거죠. The man whose father I met yesterday. 내가 어제 아버지를 만났던 그 남자.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hose라고 하는 친구도 자기만의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얘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까지 본다면 네, 아마 관계대명사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한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예,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우리가 뭐 거의 뭐 문법책을 지금 2파트 정도를 그냥 막 다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자,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이 본문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문이 총 6개인데 6개 안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일단 파란펜으로 먼저 보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서 문법사항을 조금 나중에 짚어줄게요. 자, 그래서 톰 미셸은 영국인 선생님인데요. 1970년도에 그는 한 그러니까 영어 어학, 이제 그 보딩스쿨이라고 하면 보통 기숙학교죠. 기숙학교, 아르헨티나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일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한 해변을 방문했고 펭귄을 찾았는데, 이 펭귄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혼자 있었던 펭귄을 찾았대요. 그래서 미셸이 그 벌들을 펭귄도 나름의 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새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씻기고 먹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름도 줬어요. 주안 살바도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이제 이전 상황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he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필자가 스스로 1인칭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필자의 이야기를 요약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편집한 사람이 이제 앞에 있는 정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경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이제 뒷이야기, 뒷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해준 거고, 그래서 이 밑에 보니까 그날부터 계속 이렇게 on이 나왔으니까 그날부터 계속 주안 살바도는 그의 방,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 dormitory에, 학교 dormitory라고 하면 dormitory는 우리가 이제 기숙사죠. 기숙사에 있는 그의 방에 있는 테라스에서 살았습니다. 다음은 part of the story, 그죠? 그 이야기의 일부인데요. 근데 그것이 톰 미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 써졌고요. 펭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학교에서. 자, 그래서 갑자기 여기까지는 아직 보면은 그 톰 미셸에 의해 쓰여진이라고 했으니까 나에 의해 쓰여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은 그 이제 이 편집자가 하는 말인데, 여기서 갑자기 I가 나옵니다, 그죠?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배경만 종합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톰 미셸이 보딩스쿨에서 그러니까 그 기숙학교 아르헨티나 기숙학교의 학교가 배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톰 미셸이라고 하는 선생님, 그죠? 톰 미셸하고 그다음 이제 플러스 뭐 다른 사람도 이제 나오겠죠, 그죠? 누군가가 나오겠고 일단 여기서 이제 배경 사건은 부상당한 펭귄을 어떻게 했어요?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왔죠, 그죠? 그 자기 방 테라스에 살게 함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도입부입니다. 도입부는 항상 이제 배경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안 살바도르도 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톰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썼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 톰 미셸은 사실은 이제 좀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인 주인공은 이 주안 살바도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그 한 꼬맹이 남자 있죠, 그죠? 그 친구가 이제 진짜 주인공이죠. 그래서 네, 내가 펭귄을 학교에 살도록 데려왔던 첫날부터 그 첫 번째 날부터 한 학생이 특히 그의 그 어떤 돌봄을 가지고 그의 돌봄과 함께 도와주기를 원했다. 그가 돌봐준다고 도와주길 원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디에고 곤잘레스였는데요. 디에고는 이게 수줍음이 많은 소년이었는데 어때 보였냐면 그 스스로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년이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수줍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그의 수업들과 씨름을 했고, 그러니까 수업들에 이제 고달퍼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그러니까 그 방과 후 수업들 중에 그 어떠한 것도 그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그는 강하거나 운동적이지도 않았고요. 강하지도 않았고 운동적이지도 않았고 럭비필드에서 누구도 그에게 공을 패스하거나 그를 게임에 껴주거나 포함시켜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를 놀리기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from the first da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누구의 등장이에요? 디에고의 등장이죠. 등장 플러스 디에고가 어떤 소년인지 성격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본문 1의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 위에를 보면 이제 문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원데이라고 하는 부사 이후에 쉼표는 안 나와 있고 그가 방문했다 라고 하는 말과 찾았다, found 했다 라고 하는 친구 두 가지가 병렬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외로웠던 여기 이제 비동사에 같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병렬이 나오네요. cleaned 했고 fed 했고 심지어 gave it a name 그것에게 이름도 주었다 라고 하는 이제 사형식 기부가 나와서 이렇게 또 병렬이 나오고 있고요. 병렬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한 문장 안에 동사를 많이 써서 이야기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서부터 아까 말했듯이 on이 붙었으니까 쭉 이런 느낌이 분다 했죠. 쭉, 그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written이라고 하는 친구가 톰 미셸에 의해 쓰여진이라는 느낌이죠. 분사 구문인데 얘가 written이 돼야 하는 근거는 얘 주어가 the following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쓰여졌겠죠. 톰 미셸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수동 능동 문제 나오면 여기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부사 덩어리를 제외하고 보면 about the pengui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스토리에 붙어있는 형용사죠. about the penguin and a boy, 그죠? at the school. 그 학교에 있는 펭귄과 보이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hat I brought a penguin to live at school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사실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요, 관계 부사예요. 이 that은 맞는 관계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first day가 여기 first day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펭귄을 데려왔다
그 학교에 살도록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보면 이제 brought이라고 하는 친구를 누구를 뭐 하도록 데려오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보호를 이렇게 써주는 bring을 이렇게 오형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만 맞다면. 그 다음에 in particular라고 하는 특히나라고 하는 부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얘 이제 특히나 이렇게 하면 되죠. 특히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in particular라고 해도 되지만 부사로 particularly 이렇게 써도 되죠. particularly.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디에고는 수줍어하는 소년이었다 한 다음에 who 이렇게 나오고요. 요 who 덩어리 뒤에 보면 주어가 지금 비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보였던, seemed 했던 주어였던 보이였던 거죠. 그래서 seem 뒤에 투부정사를 넣어서 우리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근데 이제 frightened라고 하면 겁을 먹는, 그죠? 그리고 요 frightened는 항상 우리가 겁먹는 느낌이랑 공포에 질리는 느낌은 항상 무엇에라고 할 때 이 전치사 of를 항상 같이 써요. 그래서 이 frightened 대신에 우리가 뭐 scared of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terrified of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terrified 이제 공포에 질린,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뭐 afraid라고 하는 간단한 친구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struggle with라고 하면 struggle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애쓰다 낑낑대다 이런 느낌이라서 이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with라는 전치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가 하나의 동사로 그냥 묶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ne of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죠. 그죠? 얘가 이제 부정이죠. 전체 부정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빵개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0개가 그에게 맞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아무것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eemed를 부정으로 절대 써주면 안 되고요. 자, suit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해석을 해보면 그에게 맞다라고 에게라는 느낌이 들어가지만 절대로 to를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suit은 목적어가 필요한 삼형식입니다. 그래서 얘의 뜻을 알맞다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알맞다 라고 이렇게 에게라는 느낌을 적어주시면 to를 쓰는 거를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suit 대신에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동사가 이제 fit이 있고요. fit him. 그 다음 보시면은 neither A nor B라고 해서 둘 다 아니에요 라는 느낌을 이렇게 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nobody라고 하는 100% 부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passed라고 하는 친구와 or 뒤에 있는 involved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같이 병렬을 이루어서 아무도 패스도 안 했고 아무도 껴주지도 않았다, 포함시켜주지 않았다. 그리고 involve는 대상을 어디에라고 할 때 in이라는 전치사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요 except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except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쓰면 except나 except for를 써서 일반 명사 단어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except라고 하는 친구를 투부정사가 같이 써서 이거 하는 걸 제외하고는 이라고도 쓸 수 있고, except 뒤에다가 우리가 대절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네모칸하면 대절이죠. 이렇게 넣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except의 세 가지 쓰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문 2로 한번 가봅시다. 자, 본문 2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문단이 나와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디에고가 이제 디에고에 대한 소개, 얼마나 소심한 소년인지에 대한 소개가 나왔죠. 자, 그러면 디에고가 어떤 상황인지를 또 보니까 디에고의 초기의 교육,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교육이 그를 인생에 대해서 잘 준비시켜주지 못했다. 그죠? 근데 어떤 인생이냐면 그의 새로운 학교에서의 인생, 삶, 그죠? 그래서 그의 영어에 대한 지식은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대화를 피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대화를 피했다는 거죠. 그러나 디에고는 주안 살바도르와의 함께 있음은 즐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로 테라스 위에서 디에고는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그는 몇몇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 끼어드는데,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이렇게고요. 그래서 주안 살바도르를 돌보는 것이 그 소년들에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고기를 먹였고요, 테라스를 쓸어줬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디에고가 누굴 만나게 됐어요?
디에고가 주안 살바도르를 만나게 되면서 디에고가 주안 살바도르와 JS라고 할게요. JS와의 동행을 어떠했다? 좋아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말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몇몇 엑스트라 인물들을 또 등장을 시켰죠. 그래서 주안 살바도르 디에고의 친구들을 지금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원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원데이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는 아주 중요한 어느 날, 그죠? 하루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하루 중에 하루는 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터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뭐 전개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주안 살바도르를 학교에 있는 수영장으로 그 소년들과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수영 선수들이 수영하는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우리는 주안 살바도르를 물로 데려갔어요.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그가 수영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주안 살바도르는 학교에서 수개월 동안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는 한 번도 수영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깃털들이 데미지를 입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자, 사건이 터지죠. 우리가 JS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JS를 수영장으로 데려갔어요. JS를 수영장으로, 뭔가 약간 정치적 표어 같네요. 그죠? 문재인을 국회로 약간 이런 느낌 같죠, 그죠? 네. 특정 정치인 언급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문법 구문들을 한번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had not prepared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과거 완료가 나와 있죠. 이 친구의 기준 시점은 아마 요 서술 시점인 과거보다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한 문장 안에 과거가 없죠. 그러면 이제 서술 시점인 과거, 서술 시점보다 이전이 되는 거고, 요 서술 시점이 과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여기서 컴퍼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회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곳이니까 얘를 동행,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참 힘든 단어예요. 함께함, 동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후 하고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head라고 하는 친구 앞에 주어가 지금 비어 있죠, 그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그리고 had trouble ing라고 하면은 이것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뜻이어서 트러블 대신에 우리가 difficulty를 써도 되고, 혹은 a problem은 셀 수 있기 때문에 a problem이나 problems 이렇게 해가지고 트러블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fitting in이라고 하는 건요, in 뒤에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fit in이 그냥 어울리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예요. 그래서 이 in 뒤에가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in 뒤에 뭘 써주면 거기에 녹아 들어가다 어울리다 이렇게 쓰는 건데,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look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얘가 주어죠. 그러면 이제 동사가 단수형으로 was가 나와야 하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도 간단하게 봐주시고, 보시면 fed를 사형식으로 썼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때 조심할 거는 fish에 어가 붙어 있지 않은 이유는 fish의 복수는 fish죠. 그죠?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fed라고 하는 친구와 병렬이 돼서 swept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nd spent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동사가 과거로 데이가 그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as soon as라고 하는 덩어리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other swimmers라고 했는데, 여기 other이 아니라 the other 쓴 이유는 자기네들 빼고 나머지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 빼고 나머지 다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펭귄은 동물이니까 동물을 사람 수영하는데 넣으면은 우리가 그 민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the other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to see가 보기 위해서 했죠. 그럼 see가 보기 위해서니까 무엇을이 나와야 되니까 if는 부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would는 그가 수영을 하려 하는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그 will의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ad been ing, 그죠? 이 친구는 우리가 과거 완료 진행형이죠. 과거 완료 진행형, 완료 진행형은요 항상 계속 용법만 가능해요. 완료 진행형. 그래서 제가 살아왔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살아왔었다. 그래서 완료, 이게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for several months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런 부사 덩어리가 같이 나온 거죠. months. 그 다음에 by then은 그때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쯤에는, 그때에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ad never been able to swim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또 had pp도 never과 같이 쓰면 이제 경험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과거 완료인데 경험이죠. never과 같이 써서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had been damaged. 왜냐하면 이 서술 시점보다 이전에 이미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완료 수동태가 나왔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장 안에 과거 동사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서술 시점보다 이전을 나타내는 경향이 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 그죠? Go on! 계속해봐! I said. 내가 말했습니다. 펭귄이 나를 쳐다보고서 그리고 그 수영장을 쳐다봤대요. 마치 그가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이곳이 바로 물고기들이 오는 곳입니까? 물고기들의 원산지인 곳입니까? 그죠? 이제 바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추가적인 더 이상의 어떤 그 격려 없이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날개들의 단 한 번의 움직임과 함께 그는 화살처럼 날았습니다. 그죠? 물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벽에 머리를 들이박았습니다. 낙트뻥. 그죠? 다행히도 그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네, 드디어 펭귄이, 우리 JS가 뭘 했어요? 수영.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죠? 얘가 수영을 어떻게 한다? 겁나 잘한다. 그죠? 펭귄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는요 그 이전까지 기회가 없었습니다. 뭐 할 기회냐면 펭귄을 연구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펭귄? 그 물에 있는, 그죠? 물 속에 있는 펭귄을. 그러니까 펭귄이 밖에 나와 있는 건 많이 봤는데 물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연구할 기회는 없었다. 그죠? 나는 주안 살바도르가 땅에서 걸어 다녔던 그 이상하고 어색한 방식과 친밀했다,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now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시점인 이제죠. 이제는 나는 경외 속에서,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죠? 단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스트로크를 사용하여서, 이 스트로크라고 하면 이제 한 번 날개 휙 젓는 거죠. 그는 엄청난 스피드로 날았다. 한쪽 끝부터 그 수영장의 한쪽 끝부터 나머지 다른 한쪽 끝까지. 그죠? 그리고 재빠르게 돌았다. 뭐 하기 전에? 그 면들을 터치하기 전에. 그죠? 그것은 놀라웠다.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그죠? 보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죠? 마치 그들이 그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잠시 후에 디에고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조용히. 저도 수영해도 되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JS가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JS가 수영을 잘함.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마지막에 하나가 펼쳐지죠. 누가 수영해도 되냐고 물어보죠. 그렇죠. 디에고의 물음. 근데 이 디에고의 물음이 우리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앞에서 디에고가 굉장히 어떤 친구라고 밑밥을 깔아놨죠? 소심한 친구라고 밑밥을 깔아놨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의미가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자가 글을 되게 잘 써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3의 물법은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stare이라고 하는 친구는 look과 똑같기 때문에 look at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stare 다음에 at을 이렇게 병렬을 2번을 시켜주세요. and then at.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수영장을 쳐다봤다. 마치 그가 묻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like를 이제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물고기들이 오는 곳입니까? 그래서 이 where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명사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where를 명사로 생각할 때는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지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물고기들이 오는 곳 이렇게 place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flew라고 하는 동사와 and 뒤에 knocked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지금 둘 다 병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hurt는 과거분사죠, 그죠? hurt니까 이런 거 우리가 시험에서 헷갈리거나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제가 지금 집어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had, never had라고 해서 never를 같이 사용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경험이죠, 그죠? 과완 경험이고, 그리고 이게 경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before이라고 하는 친구를 또 같이 써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회가 없었는데 뭐 할 기회라고 해주기 위해서 투부정사 형용사를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be familiar with는 무엇과 친숙하다인데 the awkward way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색한 방식인데 요 대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way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죠? 여기가 지금 walked는 걷다니까 무엇을이라고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대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first day 다음에 that 나왔던 것처럼 얘가 이제 대시 맞는 관계부사 역할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대시 맞는 관계부사 역할을 할 때는 보통은 how나 why를 좀 많이 대신을 하는데 근데 when하고 where도 대신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 a라고 하는 이 a는요, 진짜 이제 놀라움, 경외감이라는 뜻인데요. 이 어의 형용사형이 awesome이죠. 얘에다가 우리가 some을 붙여서 awesome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멋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awesome.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using only a stroke or two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한두 번이라고 할 때는 one or two stroke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뒤에 있는 걸 생략하고 a stroke or two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는 이제 그러면은 뒤에 strokes가 생략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using 했으니까 사용하면서 라고 하는 분사구문의 느낌을 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스피드로라고 할 때 이 스피드를 말할 때 우리가 전치사 at을 써요. 왜냐면 스피드라고 하는 건 하나의 딱 수치고 마치 시계처럼 바늘이 이렇게 점점점점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요 정도 속도에라고 할 때 우리가 마치 시계 얘기하는 것처럼 at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at을 쓰는 거예요. in이나 on 쓰시면 안 돼요. 그다음 from A to B. 여기서 조심할 거는 수영장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여기가 one end겠죠. 여기를 우리가 another end라고 얘기하면 수영장이 지금 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another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된다? the other입니다. 그죠? another는 반드시 내가 another이란 대상을 꺼냈다면 그 대상 말고 비슷한 대상이 더 있다,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turn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이 나와서 뭐 빠르게 돌면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뭐 하기 전에? touching 하기 전에. 그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요건 좀 이렇게 노란 펜으로 해드릴게요. turning이랑 touching 이라고 하는 이 모든 친구들을 using, 얘네들의 모든 주어가 주안 살바도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turned라고 하면은 그가 돌려졌다 혹은 이렇게 되는 거고, touched라고 하면 그가 만져지기 전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used 하면 그가 사용된다. 그럼 이제 뭐 고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 끔찍해지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는 볼 수 있었다라는 동사 뒤에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명사 덩어리로 나왔고요. enjoy onese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좋은 시간을 보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는 뜻이니까 이거 순서 조심하셔야겠죠. How much was he가 아니라 he was입니다. 이거 was he 하는 순간 명사 덩어리가 아니라 문장 자체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니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as though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배웠던 이제 as if라고 하는 친구를 다른 버전으로 쓴 거죠.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were이 나왔으니까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뭐 하는 것처럼. 근데 진행형이 나왔으니까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as if 덩어리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fireworks display라고 하는 건요. fireworks가 우리가 이제 불꽃놀이를 firework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불꽃놀이를 한 번만 빵 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늘 복수로 쓰고요. display는 보여줌이란 뜻이니까 명사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명사로 쓰면 잠깐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후에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디에고가 came over 이제 일로 다가와서 and asked 물어봤어요. 조용히.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본문 4입니다. 자, 나는 깜짝 놀랐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그는 한 번도 이전에 수영장 가까이 가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심지어 확신하지 못했다.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죠? 물이 차갑다. 그리고 늦어지고 있다. 늦은 밤이 돼가고 있다. 너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확실하니? 내가 물었습니다. 제발요 라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빨리 해라 라고 얘기했죠. 빨리 하라는 건 이제 빨리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수영 빨리 하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그가 그렇게까지 신나하는 것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나왔죠. 망설이는 것 없이 그는 차가운 물 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나는 들어가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수영을 할 수 없다면. 그죠? 그러나 나는 곧 깨달았는데 내가 걱정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에고는 수영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멋지게 수영을 했습니다. 그죠? 그는 주안 살바도르를 따라갔고요. 쫓아갔고요. 그리고 그들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하모니 속에서. 마치 그것은 듀엣과 같았습니다. 듀엣 노래. 근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쓰여진 그런 듀엣과 같았습니다. 가끔 주안 살바도르는 앞으로 나아갔고 리드를 take the lead라고 하는 게 이제 앞 선두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디에고가 그를 따라갔고요. 다른 때에는 디에고가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펭귄이 그 소년 주변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너무 가까이 수영을 해서 그들은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너무 가까이 수영을 해서 닿았다. 예, 닿지 않았어요. almost는 거의 닿을 뻔했다는 거니까 안 닿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 4의 내용은 결국 우리가 밝혀진 새로운 사실. 디에고가 수영을 매우 잘함. 그죠? 그래서 얘가 JS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수영을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죠. 그렇죠? 네, 결국 우리가 톰 미셸의 걱정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I was astonished는요, 우리가 astonished는 surprise의 몇 배가 되는 놀라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비슷한 단어가 이제 우리가 astounded라고 하는 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astounded. 그리고 보면은 이제 had never gone이라고 하는 친구가 never과 같이 쓰였으니까 이 친구도 과거 완료긴 한데 또 무슨 용법이죠?
경험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경험을 나타내는 before가 같이 쓰였고요. 이전에. 여기서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점 이전에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그 과거 시점보다 이전에. 그죠? 결국 대과거의 느낌이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는 심지어 확신하지 못했다인데 얘는 보면은 was not sure. 그러니까 be sure는 비동사에다가 sure이란 형용사를 붙인 건데 얘가 특이하게 우리가 3형식 동사처럼 목적어를 봤기 때문에 이 if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요거 whether로 바꿔도 전혀 무방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are you sure 마찬가지입니다. 요 뒤에 you want to go in 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that을 생략한 거죠. 여기는. 그죠?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go in?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됐습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 had never seen 그리고 before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똑같이 과거 완료인데 과거가 아니라 과완 경험인데 여기 잘못했네요. 그죠? 과완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우리가 sin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그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so excited는 힘에다가 맞춰서 우리가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로 흥분한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목적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인 힘을 주어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dived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얘가 dive의 과거를 dive뿐만 아니라 dove라고 쓰기도 해요. dive, dove.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I was ready to 한 다음 to 부정사에다 jump in이라고 하는 동사와 rescue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썼고요. 그리고 요 if라고 하는 친구는 가정법이 아니라요. could가 나와서 가정법이 아니고 그냥 과거 상황이니까 그런 일이 혹 그 상황에 일어난다면 하기 위해서 그냥 과거 동사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realize는 깨닫다니까 realized 다음에 that절을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anything 뒤에 붙어있는 이 형용사가 worry about이라고 하는 about이라는 전치사를 같이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anything이 worry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 about 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뒤에 나온 동사 뒤에 이 투부정사 동사의 목적어를 비워주면 꾸미는 대상이 그 목적어란 뜻이고요. 만약에 목적어를 다 채워버리면 이 꾸미는 대상이 이 행동을 하는 주어란 뜻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도 주격 목적격이 나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나돈니라고 하는 친구가 앞에로 나옴으로써 얘가 지금 도치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어 도치가 나온 거고요. 부정어 도치는 기본적으로 부정어 뒤에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에고가 수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swim을 원형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could가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돈니 버덜소 이렇게 나왔고요. 보통 버덜소의 올소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chase는 따라가다인데 보통 after라고 하는 전치사를 같이 써요. 그래서 누구 뒤를 따라가다 이렇게 하면 chase after somebody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duet이라고 하는 것 친구 뒤에 written이라는 과거분사 형용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duet은 지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진 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얘가 수동의 느낌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죠. 그죠? writing이 나왔으면 무엇을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건 없습니다. sometimes와 at other times 이거는 뭐냐면 sometimes는 그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데 sometimes 말고 다른 때는 이라고 할 때는 other times는 그냥 일반 명사기 때문에 전치사 at을 붙여줘서 다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occasionally는 때때로 란 뜻이죠. 이것도 sometimes랑 비슷해요. 그리고 so that 나와가지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했다 나온 거고요. 얘는 지금 대절 안에 보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었다 할 수 없었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to나 enough to로 바꾸면 의미가 되게 이상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그리고 almost 주의하라 그랬죠? 닿았다 안 닿았다? 안 닿았어요. 아시겠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5하고 6은 거의 하나로 묶여져 있죠? 자, 일단 5부터 한번 보면요.
I was almost speechless 하면서 저는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speechless는 말이 없는인데 그렇다고 말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뭔가 너무 놀라거나 감동받아서 말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speechless를 써요. 그래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디에고는 그 슬픈 작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익숙해져 왔었던, 과거에 익숙했었던, 그죠? 자, 그는 매우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렇게 해서 디에고, 너 수영할 수 있구나. 네, 저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의미하는 건 너 정말 잘 수영할 수 있구나. 진짜 멋지게, 사실은. 그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는 물었습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쳐다보지 않고, 그죠?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그의 얼굴 위에 있는 미소를, 그죠? 자, 우리가 그 기숙사로 돌아오는 동안에 돌아오면서 디에고는 나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가르쳐 줬냐면 그들의 집 옆에 있는 강에서 했습니다. 자, 그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처음?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의 영어에 대해서 어떠한 교정도 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가 쉬지 않고 그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내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여기서 이제 디에고가 수영을 잘한다는 앞에 나왔으니까 디에고가 뭐에 대해 얘기했다? 디에고가 처음으로 자신의 그쵸 과거 삶을 이야기함 이라고 하는. 그럼 이제 얘가 지금 꽁꽁 숨겨두었던 그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이 이제 절정이죠 여기가 사실은. 그래서 뭔가 어떤 주인공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얼마 안 되니까 밑에 있는 본문 6까지 같이 보고 문법을 한 번에 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날의 사건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멋졌습니다. extraordinary는 기본적으로 비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이런 뜻이죠. 자, 한 아이가 물 아래로 들어갔었습니다. 펭귄과 함께 수영하기 위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 후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장을 했다는 말이죠. child가 man이 되었구나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child, kid와 man 같이 이렇게 대조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못난 오리가,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클링이 우리가 보통 오리 새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동물 뒤에다가 링을 붙이면 다 그 동물의 새끼를 말해요. 자, 그것은 확실히 명백히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디에고의 자신감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리고 학교가 그 수영 대회를 가졌을 때 그는 모든 레이스를 승리했습니다. 그가 참가했던. 그 다음에 다른 소년들에 의해 받았던 격려와 인정은 genuine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는 그의 클래스메이트를 한국어로 뭐라 해야 되지? 그죠? 반친구들의 존경을 얻었고요. 다음 몇 주에 걸쳐서 그의 성적들이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되고, 그리고 그는 더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펭귄과의 수영 덕분에 한 외로운 소년의 삶이 영원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디에고의 삶에 뭐가 일어났다? 디에고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라고 하는 말로 이 이야기를 지금 끝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이 약간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우연적인 사건만 있다면 꽃 피우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이제 사람 버전으로 각색을 한 거죠. 대신에 여기는 오리가 아니라 수줍은 소년인 디에고와 펭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글의 흐름을 따라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문법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we had become used to 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러니까 become used to라고 하는 거는 익숙하다가 아니라 익숙해지다죠. 근데 had become이니까 이전에 익숙해져 왔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완료를 사용을 했고, 이건 과거 완료는 그냥 대과거 아니면 뭐 계속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used to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어디에 익숙한이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보면 to 뒤에 비어있는 공간 안에 저 boy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지금 생략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who나 아니면은 that을 넣어주시거나 whom을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to가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to whom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to whom we had become used. 그죠?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쓸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I mean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나는 의미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진짜 말을 말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보통 많이 해석이 돼요. I think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엔 이렇게 되잖아요. I mean은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절이 지금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없고요. 여기서 지금 as 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올 때 이제 돌아오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 라는 동시 진행의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돌아올, 이거를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때라고 하는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주시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told 누구에게 무엇을 해가지고 대절을 꺼내줘서 우리가 목적어가 두 개 있는 사형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절 안에를 보면은 이제 여기 대절 안에, 이건 검은색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had touch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나오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그쵸? 이렇게 how to swim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디서 가르쳐 줬냐면 그들의 집의 옆에 있는, 요 바위는 이제 그 부근의 옆에 이런 뜻이죠. 집 옆에 있는 강에서 라고 하면서 요 대절이 여기서 끝나죠. 이렇게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it was the first time 하면 그게 이제 첫 번째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time 뒤에다가 관계부사를 넣어주면, when을 넣어주면, when을 보통 안 넣어요.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그냥 문장을 써버리면 주어가 동사하는 첫 번째였다.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ake correctio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교정을 해주다,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다, to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as는 이제 때, 뭐뭐 할 때, when의 느낌으로 쓰였죠. when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non-stop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사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멈추지 않고, 그죠? 요건 이제 요 안에 있는 부사니까 또 검은색으로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all the way back to라면 어디로 돌아가는 내내라는 느낌으로 그냥 하나로 쓰는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 5 봤고, 자, 본문 6는 보면은 이제 had gone down 이라고 하는 과거가 나왔죠. 과거 완료가 나왔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대과거예요. 그리고 shortly after and 뒤에 문장이 하나 더 나올 수 있게 해줘서 얼마 후에 shortly afterward 했고요. 그리고 emerged 나왔죠. 그래서 emerge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랑 같은 단어냐면 appear랑 같은 단어예요. 등장하다, 나타나다. 그래서 그 못생긴 더클링이 had become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고, 약간 완료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he participated in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in which he participated 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나오는데 acknowledge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acknowledgement는 인정. 야, 너 대단한 친구였구나 라는 인정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giv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다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다른 소년들에 의해 주어진 give 당한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에서 주어가 and로 지금 병렬이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was라고 하는 단수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격려와 인정 이거를 우리가 마치 사랑과 평화처럼 하나의 약간 그 덩어리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끊지 않고 하나의 주어처럼 본 겁니다. 마치 뭐처럼? 사랑과 평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어지고 우리가 하나로 자주 쓰는 개념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사랑과 평화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 단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종종 있어요. 실과 바늘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그가 had earned 했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over라고 하는 친구를 어떤 시간의 길이에 걸쳐서라고 하는 뭔가 약간 진행을 나타내는 느낌 있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느낌으로 썼고요. 뭐 나머지는 없고 thanks to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전치사로 써서 뭐뭐 덕분에 그죠? 뭐 owing to, because of라고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owing to, because of, 뭐 due to. 근데 due to는 여기 들어가기 조금 좀 이상하다. 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수동태 동사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문법까지를 완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본문 1과 본문을 분해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